청송아트센터에서 11월 29일에 막을 내린 연극 조시고아에서 도안고 역을 맡은 신한울 배우와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스크가 굉장히 강렬해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공연이라 네. 이 객석에서 환호가 쏟아졌는데 네. 이 도안고가 나올 때 혹시 야유하는 관객은 없습니까? 야유보단 좀 냉담한 반응은 있었는데요. 네. 야유까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악당으로 보이지는 않은 거네요. 네. 근데 주변에 보신 분들께서 네. 그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도안고라는 인물의 정당성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시대 때 어쩔 수 없는 그 사람의 네. 신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선택이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지금 윤리 기준으로 보자면은 터무니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 윤리 기준으로는 도안고처럼 행동하는 게 오히려 나라를 더 평안하게 만드는 길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네. 소수를 희생시켜서 나라를 네. 찾을 수 있다면, 올바른 나라를, 이상적인 나라를 찾을 수 있다면 네. 아마 그 희생을 택하는 게 그 시대 때는 또 그게 맞는 또 가치관이고, 네. 근데 이제 그와 반대되는 또 소수여도 살려야 한다라는 또 정형의 네. 그런 것과 싸우는 거죠. 마지막에 그러면 자결을 하는데 네. 그거는 그럼 길러준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다? 아니면 자기 인생이 기구에서였다? 뭘까요? 결코 그러니까 조씨 집안한테는 죽임을 당하고 싶지 않은 마지막 프라이드인 거죠. 아, 그런 해석이 또 가능하군요. 네. 그러니까 제가 결국에는 스스로 찔러 죽는다라는 것. 근데 어차피 도안고의 입장에서는 고아가 죽이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아요. 네. 그 세월의 시간이 있고 20년의 세월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 아들에 대한 뿌듯함도 있고 배신도 있고. 근데 그 와중에 도안고라는 인물로 바라봤을 때 쟤는 나를 죽이지 못할 거다. 근데 혹여라도 고아가 나에게 칼을 든다면 네. 난 네 칼에 죽지 않고 내 손으로 내 운명을 맞이하겠다.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그런 하나의 프라이드고 자존심인 거죠. 네. 그래서 자결을. 그러니까 이 기구하게 얽히고 설킨 얘기를 알게 되면서 황당하기도 하지만 네. 그러나 내가 어쨌거나 기른 아들이 네. 참 멋지게 성장했구나 이런 뿌듯함도 있고 양면성. 그러면서도 본인은 네. 원수의 그 말하자면 핏줄에 의해서 죽지는 네. 않겠다는 자존심도 있고 네. 그 마지막에 도안고가 가지고 있는 갈등이 마지막 장면에서 아주 분출하는 네. 이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뒤에 또 영상은 실사 영상이었던 거죠? 네. 그 바로 동시간대로 촬영되는 그런 영상 시스템으로. 특수 효과는 어떻게 난 건가? 이렇게 칼 휘두르면은 막 뭐 그- 빛이 팍 휘날리는 듯한. 불꽃놀이처럼. 네. 근데 그거는 저도 제가 연출 쪽이 알아서요. 연출부에서 알아서 저도 그거는 잘. 네. 그 마지막 장면, 그 짧은 순간에 그런 갈등을 압축해서 표현을 해야 했습니다. 네. 배우로서 굉장히 그 도전적인 임무였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참 그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심리를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한다라는 건 솔직히 힘든 건데 네. 아마 저보다 더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하셨다면은 더 잘하셨겠지만 아무래도 저는 또 아직 어린 배우고 네. 젊은 배우고 해서 좀 그랬지만서도 최대한 그런 감정들을 표현하려고는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보였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번 역할이 또 쉽지 않았을 이유는 도안고 역이 전체 배우 중에 네. 무대에 머무는 시간이 가장 긴 역할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이건 우리끼리 얘기지만 중간에 들어가서 조금 쉬었다가 나오고 이래야 좀 에너지 충전이 되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이 다른 장면 연기할 때도 한쪽에 나와서 또 이렇게 네.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보고 있는 네. 그 관객들의 시선으로부터는 살짝 벗어나 있지만 어쨌거나 무대 위에 네. 나와 있어야 했어요. 네. 그 긴장을 어떻게 해소했습니까? 근데 사실 딱히 그거를 되게 이런 부분 되게 힘들었겠구나라고 바라봐 주셔서 감사하고 좀 쑥스러운데요. 네. 사실은 그냥 마치 퇴장 없는 극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퇴장 없는 극들처럼 전 계속 퇴장을 잠깐 무대에 나왔다 다시 이쪽으로 나오거나 하더라도 계속 그냥 도안고로서 그냥 계속 움직이고 계속 저 퇴장에서도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네. 막 그랬던 거라 사실 그렇게 막
힘들었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오히려 그냥 즐겼다. 네, 그냥 오히려 이렇게 온전하게 인물에 들어가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지금 보니까. 네. 소극장하고 대극장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배우로서. 이 작품은 이제 소극장에서도 공연했다가 네. 네, 이번에 이제 큰 극장, 중극장으로 옮겨온 거니까요. 네네. 소극장 아무래도 디테일한 감정이라든가 호흡들은 네. 관객들과 이렇게 교류되는 느낌은 소극장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대극장은 오히려 좀 이렇게 연기를 더 큼직큼직하게 네. 이렇게 섹터를 나눠서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하는 부분들이 조금 힘들기도 했고 좀 그 견디는 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그 견디는 힘들이 좀 버거웠긴 했는데요. 소리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뒤에 관객분들까지 다 들려야 되니까. 이제 2층 객석 끝까지 대사가 들리게 하려면 네. 신경 써야 되는 게 많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네. 소극장과 차이가 있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극단 해범화 단원들에게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인데 네. 동인제 극단이잖아요. 네. 한마디로 숙식을 같이 하고 생활을 같이 하는 극단인데 네. 다른 동인제 극단은 잠은 각자 집에서 자고 이제 연습장에 아침 모여서 같이 연습하고 또 저녁 먹고 이제 흩어지는데 네. 이 해보마는 숙식을 같이 하잖아요. 네. 과거에 그 폴란드의 그로토스키 극단이 이제 예. 거기는 생활 유랑 공동체였는데 여기는 유랑은 안 하지만 생활 공동체입니다. 네.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무대 위에서 사람이 비즈니스적으로만 만나면 결국 무대 위에서도 비즈니스 관계로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 같은 경우엔 그냥 연기라는 게 매번 똑같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 배역이 조금 뭐가 어느 부분이 비거나 이러면 꼭 연습을 통해서 보완이 아닌 저희는 이제 딱 보면 아니까요. 생활을 통해서 네. 보완하나요? 아니 그냥 그 평소 생활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눈빛만 봐도 호흡이 좀 다르네, 말 톤이 네. 약간 다르네, 이런 부분들을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은 서로 계속 유기적으로 이렇게 보완이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그런 거에 따른 그런 조합이겠죠. 그렇죠. 서로 이렇게 잘 조화되는 느낌들이 사실 나이 차들이 좀 많이 나거든요. 그렇군요. 네. 선임 단원과 신입 단원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나죠? 한 6, 7살 네. 정도 차이가 나요. 네. 9살도 차이 네. 나요. 네. 그래갖고 그래도 뭐 20년, 30년씩 차이 나는 건 아니네요. 그렇네요. 네. 자, 후기 산업화 시대의 연극은 어떤 경우든지 수공업적인 제작 방식을 탈피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인류 문명사의 끝까지 살아남을 분야. 그러나 뭔가 돈 버는 것과는 점점 더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는 분야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극의 일로 매진하는 이유, 각오 뭐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라이브잖아요. 연극은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제되고 만들어진 거를 보는 게 아닌 관객이 라이브로 숨 쉬는 걸 보고 라이브로 쳐다보고 울고 웃고 말하고 하는 것들을 보는 것들이 그 교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왔다 서로 그렇죠.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다 드러나고 그런 부분들이 참 사람을 피 끓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마 그 라이브성 때문에 그 오랜 시간부터 지금까지 문명은 자꾸 변하고 세대도 변하고 기술도 변하고 자꾸 업그레이드 됐지만 연극이라는 자체는 꾸준히 그 운명 공동체처럼 이렇게 함께하는 것들은 아마 그 피 끓는 그 라이브의 그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무대는 불을 밝혀놓고 객석은 깜깜하게 해놓으니까 잘 안 보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석의 반응이 느껴집니까 몸으로? 네. 이거는 배우가 아니면은 정말 얘기하기 어려운 건데 느껴지는군요. 네, 이거 뭐라고 기운 이렇게 쫙 모여서 날 보고 있는 느낌이 있고 또 때로는 객석 반응과 또 배우들의 호흡이 잘 맞지 않았을 땐 또 관객이 또 이렇게 풀어져 있는 느낌이 오고요. 울고 웃고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반응 이외에도 네네네. 그런 느낌들이 관객들이 긴장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이런 것까지를 한다는 거군요. 네.
사실 연극은 무대 위에서 배우들끼리만 이렇게 상호작용이 아니라 이 배우들끼리 상호작용을 하면서 관객을 아우르고 가는 네. 게 결국에는 소통이고 연기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뭐 막 선명하게 느껴진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런 느낌을 받죠. 네. 알겠습니다. 원로 배우들께도 제가 질문하고 젊은 배우들께도 꼭 묻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연극 배우가 되겠다 혹은 연기자가 되겠다고 수많은 학생들이 이제 대학 입시 나서게 될 텐데 그래도 선배니까 젊은 배우지만 이제 대학 졸업하고 기성극단에서 연기를 하고 있으니까 연기를 하겠다는 이 젊은 친구들 20대 초반, 10대 후반의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긴 말은 아닌데 제가 항상 제 스승님 네. 한명구 선생님께 들었던 말인데요. 본질을 놓치지 마라. 네, 그게 제일 연기하면서 중요한 것 같아요. 딱 되게 짧죠. 그렇죠. 네. 본질을 놓치지 마라. 그러면은 그 연기가 연기 성장이 더디건 급성장을 하던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 그게 올바른 제일 중요하고요. 그 올바른 길로 가는 한 사소한 삶의 어떤 어려움은 충분히 네.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 본질이라는 게 결국엔 네. 연기적인 것과 네. 그 외 부수적인 것들의 환경적인 부분들도 네. 다 포함이 되는. 이건 이제 우리끼리 얘기인데 한명구 교수님이 뭐 영화도 하고 뭐 EBS 나레이터도 하시고 하지만 뭐 연극 배우로서 굉장히 네, 뭐 상당한 지위를 구축하신 분이죠. 네네, 근데 연출도 가끔 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연출 공연 날이 가까워지면 뭔가 그 우리가 알던 한명구가 저 한명구가 맞느냐 사람이 조금 변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꼭 그렇지만은 않으세요. 그러세요? 네, 지금 제가 드리는 거는 그래서 배우들이 네. 비행할 만한 물건들은 일단 다 치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꼭 공연 때가 아니라요. 네. 평소에 그렇게 이미 꾸준히 하셨던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배우들을 위해서. 어떤 물건들이 주로 비행을 합니까? 글쎄요, 뭐 비행한다라는 게 그. 그러니까 이제 집어 던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 그러니까 잿더리 이런 거 좀 위험할 것 같고. 저는 그건 그 비행을 생각한 게 아니라요. 배우들이 자꾸 다른 걸로 빠져나가는 그 비행, 탈선의 비행을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비행 청소년의 그 비행. 예. 그게 아니고 연출하면서 한명구 선생님이 이렇게 한명구 선생님의 어깨 근육과 팔 근육에 의해서 비행을 하게 되는 물체가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죠. 뭐 그래봤자 연필 정도죠, 뭐. 한 정도죠. 그러니까 위해를 가할 만한 물건은 그런 거 네. 없죠. 그냥 네. 그것도 배우들한테 던지는 건 아니고요. 하다 답답하시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네. 그리고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그 다른 길로 엇나가려는 배우들을 잘 이렇게 다독이는 것도 네. 한명구라는 스승이자 연출가 배우의 강점이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배우들한테 질타하실 땐 되게 엄하세요. 엄하시지만 또 그만큼 뒤에서 또 챙겨주시는 것도 스승님이에요. 결국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렇죠. 네, 제일 많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네. 가슴으로 품고 계세요. 공연이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신한울 배우는 면도를 합니까? 네, 면도를 해야죠, 저도. 갑갑했습니까? 작품 때문에 기른 거죠. 네, 근데 이런 적이 되게 많아서요. 네. 네, 그렇게 막 갑갑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